물가가 더 오르면 끝장이라.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1월, 2월, 3월, 4월을 보면 다 2%가 넘습니다. 문제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왔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2022년 7월에는 6.3% 올랐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3.8% 올랐고요.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3.1% 켜켜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데다가 2025년에 들어와서도 2% 이상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 장에 가서 지갑을 열다가도 닫거든요. 예. 외식을 하러 들어왔던 가족이 가격표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경제라는 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소비가 중심이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사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는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꾸라지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짝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나서 버는 돈이 적어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시장을 볼 때 늘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 이 정도일 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핵심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핵심 물가 지수를 보면 건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2025년 1월에 2.0%, 2월에 1.9%, 3월에 2.1%, 4월에는 2.4%. 건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대부분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 쓴다.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면 한 번 써봤는데 이게 물가가 너무 비싸서 물건을 사도 충격적인 영수증, 밥을 먹어도 충격적인 영수증,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단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럼 그만큼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게 소비를 덜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괜찮겠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덜 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2024년 2월에 2분기에 마이너스 0.2%였죠. 2024년 3분기, 4분기 0.1% 성장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0.2%. 그야말로 저성장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저성장의 고물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의 성장 최악인데 물가는 너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소비를 안 한다. 소비를 안 하면 기업이 생산을 줄인다.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고용을 줄인다. 고용을 줄이면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또다시 소비를 안 한다. 이게 악순환이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공포감이 크다, 그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심각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대한민국은 내수가 망가져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는 뜻이에요. 장난 아니죠.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실제로도 보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저성장의 고물가 말입니다. 예, 돈 계속 풀잖아요. 돈. 추경만 하더라도 지금 13조 8천억 원을 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사령탑도 없어요. 민주당이 날려버렸어요. 야당이 날려버렸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각 부서가 자기 마음대로 돈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세금 매기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통합, 예, 뭐 통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뿌려요. 13조 8천억 원을. 그냥 돈 뿌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 물가만 올라요. 물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거. 나라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성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2025년에도 4.6% 국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4.6%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조. 그야말로 나라가 돈을 뿌리는 거,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뿌리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박살나는 겁니다. 실제로도 박살나는 거고요. 그러면 실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요. 결국 추경 뿌려서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 만들고 국가 예산 높여서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 만들고 이런다는 뜻입니까? 결국 물가가 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금리까지 이제 내릴 거예요. 아마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요. 5월 29일 날 대한민국의 금리 충분히 내릴 겁니다. 금리까지 내리면 돈을 더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안 그래도 돈이 많아요. 통화량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까지 내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저는 진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까지 포함을 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관세가 높아지니까 물가는 높아질 거거든요. 관세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은 계속 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요소가 많고 환율은 불안하고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그 말이 현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경제 몰랐으면 좋겠다. 차라리 경제 몰랐으면 있는 그대로 맞춰 살아가면 되는데 경제를 알고 나니까 더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기는 옵니다. 아니 위기는 옵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2025년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투자은행들은요. 0.5%, 0.6%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도 1%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IMF도 1%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역대급으로 봤을 때도 올해의 성장률이 2023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위기죠. 완전히 위기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최악으로 지금 빠져들어가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막무가내거든. 막무가내.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푼다, 돈 푼다, 돈 푼다, 돈 푼다, 돈 푼다가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돈 푼다가. 결국 말입니다. 돈을 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 결국 대한민국은요, 필리핀을 닮아가든 그리스를 닮아가든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닮아가든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든 최악이 될 거예요.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저성장 고물가 때문에 국민이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가 힘들어진다. 이 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만큼이요. 우리 경제는 포퓰리즘에 물들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개박살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는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대응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쌓는다 해요. 저도 현금을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요. 예, 지금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가 경제가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쌓는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서 왜 쌓으라 그러느냐? 아니에요. 극단적 위기가 오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실물은. 그때 줍줍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이라는 최악의 정책에 저는 완전히 놀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